이 모든 거에 전문가가 되려면 진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정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이게 나오는데, 자기가 정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 정비나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요. 그냥 할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263 정리의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 263이 아마 1년이 넘게 걸렸어요. 1년 6개월 걸렸나? 뭐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 263에 대해서 한번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의 엔진 깨짐 263 W212 263AMG입니다. 두 번의 엔진 깨짐이 있었던 263AMG는 156 엔진이 들어가요. M156 엔진이 들어가고 213부터는 157 엔진이 들어갑니다. 지금 156 엔진은 자연흡기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고생했던 차가 다 63AMG 차량이네요. 예전에 하나 또 엄청나게 고생했던 것도 그건 ML63AMG였어. 진짜 다 63AMG였네. 자, 이걸 정리해 볼 건데, 두 번의 엔진 깨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차는 원모터스 입고하기 전에 무슨 문제로 수리를 했었냐면은, 엔진이 덜덜덜 떨리고 실화하는 것 때문에 2번 실화인가 그랬는데, 급가속을 하거나 이제 고RPM을 써서 변속을 했을 때 실화가 발생해서 덜덜덜 떨리면서 문제가 됐었고, 시동을 껐다 키면 괜찮아졌었고, 그래갖고 점막 코일 플러그를 교환을 하고 괜찮았대요. 그 다음에 좀 타다가 보니까 다시 6, 7, 8번 실화가 떴습니다. 점검을 받아보니 엔진이 고장났다고 판명을 받고 엔진 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피스톤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엔진 수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주행 때는 상관없는데, 급가속을 하면 5500rpm 이상을 밟으면 또 실화가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엔진이 또 깨집니다. 그래서 타샵에서 엔진을 두 번 수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엔진이 두 번이 깨져서 제가 이 차량을 두 번의 엔진 깨짐에 263이라고 제가 말을 하곤 했는데, 이 엔진이 두 번 깨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5500rpm 되면 실화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실화 고장 코드를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5500rpm 이상 안 올라가게 5500rpm에 리밋을 걸어놨어요. rpm이 안 올라가게. 뭐 6000rpm까지 올라가면은 실화하면서 또 엔진이 깨지니까. 그래갖고 이제 원모터스에 입고가 됩니다. 다시 급가속을 했는데도 고부하 구간에서 실화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실화 고장 코드는 당연히 안 떠있죠. P코드는 없는데 엔진이 덜덜덜 떨고 또 피스톤이 깨집니다. 세 번째 피스톤이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년간 타정비에서 수리를 하고 해결이 안 돼서 원모터스에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엔진을 한 번 더 수리를 합니다. 처음에 입고됐을 때 제가 진단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압축 압력이 안 나와서 엔진 수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갖고 엔진을 다시 내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왜냐면 또 깨질까봐. 엔진 또 깨지면 어떡하지? 그동안 들은 것도 있고 막 비용도 엄청나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벌써 지금 세 번째 깨지는 건데, 원모터스에서 엔진을 만져도 또 엔진이 깨질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셨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믿고 저희 가게에 엔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스톤을 까보니 동일하게 피스톤이 깨졌습니다. 엔진을 분해 점검하면서 진짜 확인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압축 테스트를 했을 때 압축 불량으로 엔진 고장이 있었어요. 저희 가게 처음 입고했을 때. 그래서 원모터스에서 엔진을 내리게 됩니다. 엔진 탈거. 자, 엔진을 탈거하면서 피스톤이 깨진 건 확인했어요. 왜 지속적으로 피스톤이 깨질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엔진을 새로 다시 만듭니다. 헤드 수리도 다시 하고요. 피스톤 교환. 그리고 인젝터까지 확인했어요. 인젝터까지 확인했는데 분사량이 문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엔진을 다시 다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엔진 올리기 전에 저희가 각종 테스트를 다 해요. 뭐 실린더 리크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압축 압력, 오일 압력,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상 없다는 통과를 하고 나서 인젝터 확인을 하고 이제 엔진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동 걸어서 이제 운행을 합니다. 뭔가 답답하게 차가 안 나가는 느낌? RPM만 올라가고 차가 안 나가는 느낌? 제가 예전에 C63을 탔었는데 굉장히 안 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부하 구간이나 5800rpm 되니까 딱 실화 뜨더라고요. 몇 번?
7번, 8번. 자, 7번, 8번 실화를 잡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연료 압력 고장 코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료 압력 측정해봤더니 4바가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AMG나 M 같은 경우는 한 5바 정도 나오거든요. 저압 펌프 압력이 한 5바 정도 나오는데 이거 1바 정도 부족해서, 왜냐면 이거는 MPI 방식이기 때문에 저압 펌프의 압력에 의해서 분사량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인젝터가 열리는 만큼 5바의 압력으로 넣는 거랑 4바의 압력으로 넣는 거랑 연료 나가는 게 틀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부하 때 연료가 많이 필요할 때 혹시나 희박하게 되지 않나, 연료가 덜 들어가서. 그리고 연료 압력에 관련된 고장 코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여기서 4바가 검출이 돼서 제가 알고 있는 건 5바였거든요. 그래서 연료 펌프를 갑니다. 4.5바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돼요. 산소 센서도 보고요. 주행하면서 8기통 점화를 확인하게 돼요. 점화. 8기통 점화. 근데 고부하 때, 고 RPM 때 점화 누전이 발견이 됐어요. 점화 누전.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젝터도 위치 변경을 해보고요. 위치 변경을 둘 다 해서 어쨌든 지금 운전석 쪽에 계속 실하란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 7번, 8번이. 그런 것도 해보고 다시 압축 측정, 그 다음에 공기량 확인, 그 다음에 리크 테스트. 점검할 수 있는 모든 걸 점검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게, 자, 이게 ECU 문제인가 하고 ECU 데이터를 확인하러 갑니다. 아우토모빌로. 자, 아우토모빌에서 ECU의 조작 흔적을 확인하게 돼요. 7번, 8번 실화 코드를 삭제했어요. 7번, 8번에 대한 P코드가 안 뜨게 삭제를 했고, 한 5가지, 6가지 정도를 삭제를 했고, 그리고 5500rpm 못 올라가게 리밋을 걸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ECU가 조작됐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7번, 8번 실화가 뜨니까 7번, 8번 실화가 뜨면 인젝터 분사를 차단하기 때문에 덜덜덜 떨게 되어 있어요. 실화가 감지를 하면. 하지만 실화 감지가 안 되면 덜덜덜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코드가 다시는 안 뜨게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급가속을 하고 RPM 올려갖고 5800rpm까지 밟았을 때 실화 감지를 못해서 인젝터 차단이 안 되니까 피스톤이 깨져버린 거예요. 피스톤이 깨지. 그러면서 이 ECU의 조작 흔적을 알고 피스톤이 이래서 깨졌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고 나서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촉매도 확인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확인했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 눈으로 확인하는 거. 어떤 압력을 계산을 하거나 게이지로 본다거나 아니면 스코프를 본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항상 이 정비를 하다 보면 이제 뜯어서 눈으로 보고 촉매가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그냥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배합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고전을 하고 있다가 엔진을 한번 더 내립니다. 타일거. 다시 한번 원인 분석을 해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러면서 하나 의심됐던 게 뭐냐면, 실린더 헤드가 엔진이 여러 번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헤드 면을 그때마다 계속 면을 가공을 하면 압축비가 틀려져요. 그러면서 고회전 때 이 압축비가 틀려진 걸로 인해서 실화 감지하는 게 아닌가 해서 헤드를 딴 걸로, 아예 딴 걸로 헤드 교환. 그리고 연장을 만들어서 피스톤만 있는 실린더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리크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은 헤드까지 올려놓고 리크 테스트를 하는데 실린더에다가 리크 테스트를 직접 했어요. 피스톤 링에 새는 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도 보고, 그 다음에 7번, 8번에 그렇게 피스톤 위에 오일이 쌓였어요. 오일이 쌓였는데 그 오일 때문에 이게 농후하게 돼서 실화하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세퍼레이터도 갈아보고,
흡기 매니폴드를 분리해보니 진짜로 7번, 8번 쪽에 오일이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는 조속 쪽에 있지만 그 연결된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세퍼레이터에서 들어가는 게 8번하고 7번이에요. 흡기 매니폴드도 오일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들을 다 청소를 하고 흡기 매니폴드 달아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봅니다. 그러면서 엔진을 한번 다시 올려요. 그 다음에 시운전. 다시 7번, 8번 실어. 도대체 뭐지? 한쪽 실린더도 아니고, 이쪽 한쪽 실린더가 문제라 그러면 타이밍이나 뭔가를 볼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이거를 스코프를 물고 다니면서 점화 8개를 다 보고 다니고, 그 다음에 타이밍 동기까지 찍고 다니면서 혹시나 그 고부하 때 타이밍이 틀어지진 않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해보고 별의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도대체 뭐지 하면서 흐른 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매가 아닌 배기 압력을 머플러 끝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좌우 배기 압력이 편차가 있어요. 운전석계 압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운전석계 만약에 10 나왔다 그러면 조수석은 15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편차가 나지? 라인이 틀린데? 그러면서 뭔가 이상해서 티탄 파이프 중통의 더미 파이프를 제거를 하고 원래 순정 배기를 올려봅니다. 이때 끝났어요. 이 배기 쪽에서 후단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파이프가 오그라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뭐 완전 이렇게 삼각형으로 오그라들어가지고 배기가 거의 한 90%가 막혀 있었잖아요. 고RPM으로 달렸을 때 배기 유량이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 막혀갖고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저만우전에 공기량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정비를 하다 보면 촉매가 녹아서 막히든가 그러지 이 뒷단이 막혔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차라리 겨울철에 연소를 하면 물이 발생하잖아요. 물. 머플러 중통이 이 물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드라이 역할을 합니다. 드라이. 이 드라이 역할을 하는데 이 중통에 물이 고여있던 게 얼어가지고 막혀가지고 가속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있었어요. 겨울에. 근데 이 뒷단에 이렇게 뭔가 파이프가 쪼그라들어서 막힌 적은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러면서 엔진 진단에 대한 쇼크를 먹었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배기 맥동도 보고 그랬는데 원래는 압축 압력, 간이 압축, 점화, 흡기 맥동, 배기 맥동 이걸 다 보고서 엔진 진단을 했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내가 배기 맥동과 흡기 맥동을 안 보기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진짜 충격을 먹었죠. 이렇게 고생할 일이었나. 배기 맥동 한 번만 측정해봤다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단에 대한 또 회의를 느끼고 지금은 이제 증상이 애매한 것들은 다 찍어봅니다. 스코프로. 원인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진짜 만세를 불렸죠. 머플러가 90% 막힌 거를 딱 보는 순간 와 끝났다 진짜 끝났다. 그러면서 머플러를 순정으로 다시 바꾸고 시운전을 했을 때 실화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263도 이렇게 끝났는데 진단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전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얼마 전에 그 마무리 영상을 찍었던 CLS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인 고장, 이런 기계적인 고장, 뭔가 정비사들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에어컨 기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에어컨만 보면 되잖아요. 보일러에서는 보일러만 보면 되고 자동차에는 모든 것이 다 집약이 돼 있어요. 전기하는 사람은 전기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전기도 봐야 되죠. 뭐 방전, 통신, 엔진 기계적인 부분, 미션, 서스펜션, 거기다가 센서, 거기다가 공조기의 히터, 에어컨 다 똑같거든요. 이 자동차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거에 전문가가 되려면 진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정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이게 나오는데 자기가 정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 정비나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요? 그냥 할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가 실수한 부분들이나 내가 진단 놓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게 원인이 됐을 때 그 진단을 보완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진단기를 또 샀어요. 한 돈 1,000만 원치 샀어요. 저렇게 또 샀습니다.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비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다니고 그러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차들이 들어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빨라지겠죠.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한층 더 이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정비소보다 그래도 조금은 남 부분이 있어야 저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엔진 쪽으로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색다른 시도도 많이 해보고 있고 남들이 안 하는 생각도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온모터스의 차량을 맡겨주시고 수리를 의뢰해 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업무가 많이 밀려서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을 밀어도 차량이 잘 빠지지 않아서 항상 시간 때문에 죄송하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이 차 끝나면 그 차가 다 될 때까지 아예 안 받는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제 밀어놨는데도 그 안에 일이 못 빠지고 나면 또 제대로 일이 빠지지 못해서 계속 밀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실수하지 않는 법과 엔진 조립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하자 없이 꼼꼼하게 조립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차량도 좀 수월하게 잘 빠질 수 있게 해서 올 한 해는 조금 더 성장한 모터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263 두 번의 엔진 깨짐 차량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